작가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퍼스널 나를 브랜드로 만든 법, 이 여러분들을 브랜드로 만드는 법에 천재적인 감각을 가진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책을요, 제가 여기다 갖고 있는 책을 다 가져왔습니다. 저는 뭐 존경하는 분이라 책을 뭐 한두 권 읽겠으니까 다 뭐 13권을 출간을 하셨는데 13권은 다 없는 거고 한두 권밖에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진열을 해놨는데요. 13권 중에 무려 11권이 브랜드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딩의 시조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브랜딩 하면 누구라고요? 조현 씨. 브랜딩 하면? 조현 씨.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퍼스널 브랜딩 MU그룹 대표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소 대표이기도 하고요. 당신의 브랜드 연구소라고 해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정말 왕성하게 하고 있는 우리 이 책이요.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계속 베스트셀러 작가로 계속 교보문고에서 팔린 것만 통계하고도 경제경영부문에서 얼마 전까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멋진 우리 감으로 하는 브랜딩 저자 조현신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동스럽게 오프닝을 이렇게 달궈주시니까 저는 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은 유튜브 우리 서귀포 방송에서 라이브로 이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500시간만 채우면 달러가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방송 요 강의 끝나고 유튜브 서귀포 방송 좋아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귀포 우리 제주의 이 각양각색의 다양한 소식들을 서귀포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 방송 대표님하고의 인연도 거의 지금 한 13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이게 쭉 가는 거 이게 되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게 앞으로 저희가 브랜딩을 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를 소개하는 원페이지 프로필 전에 스토리텔링으로 소개하는 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PPT 페이지를 보고 필요한 건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걸로 바꿔보시는 작업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유출 안 돼요. 어떤 분은 지난주에 제가 교보문고 강남에서 강연을 했는데 모든 강의 PPT를 그걸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럼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내려라 모르잖아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보시면 퍼스널 브랜딩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기에 저 포인트가 여러분하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냐. 저는 퍼스널 브랜딩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식소통가 조현심입니다. 저 지식소통가라는 저 이름을 제가 만든 거예요. 17년 전에. 그래서 대부분 지식하면 여기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이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연결시키는 사람. 지식소통가. 근데 구구절절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연결이 안 돼. 그 사람 왕년에 모였어요. 하는 순간 여기에서 차단. 뇌에서 차단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누군가 검색하죠. 검색해서 안 보이잖아.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지식소통가로 살려면 다시 말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연결하고 살려면 제가 여러분을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책을 쓰면서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심지어 토크쇼까지 진행을 하고 이렇게 오만 일을 하는 이유는 다보다 여러분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 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꿈은 딱 놀고 먹고 글만 쓰고 싶습니다. 진짜. 근데 글만 쓰고 살려면 글 쓴 거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해마다 책을 매해 쓰는데 아직 그만큼이 안 돼요. 저의 롤모델은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류의 그 연금술사가 그분이 쓴 책의 11번째 책입니다.
그게 뜨고 나니까 그분의 전작들도 다 잘 팔렸어요. 그래서 저도 해마다 책을 써요. 이거 왜 쓴다고요? 놀고 먹고 글만 쓰고. 근데 우리나라가 책을 참 안 읽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책을 보기만 해. 사기만 해도 다행인데 책을 사지도 않고 보기만 하고 봤다고 안다고 착각해요. 더군다나 AI가 나오니까 더 안 볼 것 같은데 그래서 격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집니다. 더 읽으셔야 돼요. 읽어서 내 걸로 만들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증폭시키셔야 되는데 이렇게 얕게 가시는 분들이 길이 없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깊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관심 분야가 여기저기 다 찍고 다니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 관심 분야를 깊이로 주력 분야로 바꾸는 방법 이걸 터득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실 때 힘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이 AI의 도움을 받으면 잘 내려갈 수 있습니다. 깊이로. 그래서 전문가로 포지셔닝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니까 그 방법들을 오늘 여러 개를 좀 알려드리고 실제로 2부에서는 실습까지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저를 소개하는 원페이지 프로필입니다. 이거 딱 보면 뭐만 딱 제일 먼저 보이세요? 책이 제일 먼저 보여요? 사람 보통은 이렇게 하면 사람이 먼저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은 다 어떻게 해요? 아우 나 좀 지금이 나중에 살 빼고 찍을게요. 뭐 나중에 좀 더 어떻게 해서 찍을게요. 이렇게. 아닙니다. 지금이 제일 젊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힘을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알아서 다 깎아줘.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이렇게 남기면 이 모습으로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저 2020년에 그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 저 책하고 클래스 101에 강의하면서 지금 프로필 사진이에요. 이랬더니 저기 우리 뒤에 계신 분이 이분하고 이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저라는 걸 어떤 상황인지 증명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두 번째 본 게 뭐다? 책인데 저게 바로 포트폴리오예요. 나라는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 거죠. 저게 책이 떴느냐 안 떴느냐는 차후 문제야. 있고 없고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저 텍스트로 증명하려고 하죠. 텍스트 안 봅니다. 정말 안 보고 브랜드 이미지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 저 모든 부분들이 뭐와 관련된다 어떤 분야랑 관련된다 그 분야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독보적이 되는 거 그게 브랜딩 전략이라는 걸 이따가 데이터로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AI 퍼스널 브랜딩 멘토 아우라조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너무 좀 어렵다 이런 거 다 이해가 한 거예요. 쉽고 재밌다 이건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둘이 이원화해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오프닝하고 하는 사이에 우리 또 태지움 회장님이 또 오셨네요. 태지움 어딘지 아시죠? 태지움 테디베어. 태지움 저기 뒤에 보시면 인형을 들고 오셨어야지 그냥 오시면 어떡해요? 다 갖고 오셨어요? 역시 그래서 이렇게 서로 무언가 함께하는 자리에 누군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내어준다는 거 이게 저는 제일 큰 이 나를 증명하는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하니까 혼자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잖아.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내가 주인공 무대에 서고 싶으면 누군가 주인공인 무대에 게스트로 떡으로 때로는 이렇게 도와주는 파트너로 함께 하신 그게 쌓이셔야 나중에 내가 주인공일 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함께 같이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은 남의 지갑에서 돈을 빼오는 일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렵죠? 이게 사실 사람들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보통 영업, 마케팅, 세일즈 뭐 이런 거잖아. 이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얘가 두 번째면 그럼 첫 번째가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가 뭘까요? 나를 바꾸는 거. 나를 바꾸는 거? 그럴 수도 사람의 있... 마음을 가져오는 거. 마음을 가져오는 거. 그럴 수도 있죠. 이거예요. 남의 머릿속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 절대 안 되는. 절대 안 된대.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세뇌. 브랜딩이 왜 안 되냐면 세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브랜딩은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한다고 믿게 만드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브랜딩이 어려워요. 돈을 그렇게 엄청 써도 브랜딩은 어려워요.
돈 쓰고 잘하면 마케팅은 할 수 있어요. 순간 반짝. 그런데 오래 여기에 기억나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요 다른 영역이야.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이렇게 많이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도 없는 이유는, 전문가가 별로 없는 이유는 세뇌가 아직 덜 돼서 그렇다. 근데 아까 유복순 작가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퍼스널 브랜딩 하면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고 이 세뇌가 성공했을 때 비로소 저는 성공한 브랜딩을 하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딩하고 마케팅을 딱 비교를 하면 둘 다 공통점은 무언가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마케팅은요, 프로핏, 이익을 남기는 거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브랜딩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다른 사람 머리에 들어가는 거죠. 인상. 아, 저 사람 좋은 사람 같아. 저 사람 잘하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임프레션, 인상입니다. 브랜딩이에요. 실제가 아니야. 그렇다고 믿게 하는 그거에 하는 게 브랜딩이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퍼스널 브랜딩도 어려워 죽겠는데 앞에 AI를 왜 붙였어? 그죠? AI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누군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일을 의뢰하거나 이러지 않죠. 인상 되게 좋으시네요. 이 일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없죠. 바로 인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인선은 그 여러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고르는 것, 이게 인선이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 프로젝트 누구한테 맡기지? 라고 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거 있죠. 그 중에 고르는 거, 이게 인선 작업이야. 여기에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전문가를 선택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먼저 보여야 선택하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중에 하는 거는 가시성이 그 기준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디지털 시대는 검색의 시대라고 하죠. 검색해서 안 나오잖아? 그러면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희 그 여성가족부랑 무슨 프로젝트 할 때 강사를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프로필로 되게 대단하신 분을 추천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분을 강사로 써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검색을 해보시더니 반응이 딱 이렇게 옵니다. 너무 좋은 분 추천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모실게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캔슬까? 저기요. 검색에서 잘리신 거야. 프로필 이 이력서 몇 장이 이제 소용이 없는 시대가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데이터로 나를 인식하지 않으면 추천조차 안 한다. 두 번째는요. 디지털 평가는 선택의 증명서, 신뢰성이야. 이 신뢰성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스스로 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는 분? 다 사기꾼이세요? 뭐 의도가 있으신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지 그거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신뢰할지 아닌지는 내 영역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신뢰를 만드는 공식을 알려준다고 하면 그건 완전 잭팟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믿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공식을 이따가 뒷부분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의 리뷰보다 강한 데이터는 없다. 한 번의 리뷰, 보통 사람들이 전문가, 사실 어떤 상품, 제품 선택할 때 요즘에 뭐예요? 다 검색하시잖아요. 리뷰가 또 찐 리뷰인지, 돈 받고 한 리뷰인지 다 파악해요. 이 얘기는요, 독자들이, 소비자들이 똑똑해졌다는 뜻이야. 예전에는 거기서 나오면 다 대박 이랬는데 이제 그걸 또 판별을 해. 그러니까 진짜가 인정받는 시대로 점점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고리즘도 그렇게 좋은 피드백, 공유, 누군가가 댓글 반응을 보인 거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 신뢰할 수 있어 하고 앞으로 밀어주는 추세죠.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사가 이제 바깥으로 데이터로 증명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부분들의 아까 가시성, 신뢰성, 그 다음에 난 이 사람 너무 좋아. 근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선택이 안 돼. 그냥 친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죠. 중요한 건 전문성이 증명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분야에 이 사람이 진짜 그걸 일을 잘 해내고 지금 현재까지도 정말 잘하고 있다. 전문가다.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명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바로 데이터로 나를 증명하면서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 누구입니다.
아까 제가 지식소통가입니다.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보셨는데 브랜드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게 지식소통가입니다. 라고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에게 누구세요 얘기하잖아. 그럼 아, 네, 저 서귀포에서 온 누구입니다. 아, 서귀포에서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 반이 서귀포인데. 그러면은 아, 네, 저 가르치는 일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다 가르쳐요. 과외 선생님부터. 자, 지금부터 이렇게 제가 설명 하나씩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점점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자기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설명할 때 자기를 설명하는 문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들도 뒤에 설명이 계속 나오겠죠. 결국 AI 시대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그런 걸 잘 모호해서 그러니까 모르고 모호한 다음에 검색해서도 잘 안 나오잖아. 그러면 선택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디지털 전환까지는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근데 지금은 AX, AI로 전환해야 된다. 어떤 분이 이 강의를 신청을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셨대요. 퍼스널 브랜딩도 어려운데 AI 퍼스널 브랜딩이래. 그걸 내가 어떻게 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못 오셨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어렵대. 당연하죠. 내가 누구인 걸 알면 얼마나 좋아.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는 찾아내야 되는 시대에 돌입했어요. 왜? 우리는 이제 점점 소속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딘가에 소속이 안 돼. 거기다가 너무 오래 살아. 오래 사는 동안 어딘가에 소속이 안 되면 나를 증명할 때 이제 내가 스스로가 나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인데 싫어도 나를 스스로 브랜딩해야 되는 시대에 온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분은 딴 나라에 사는 것 지금. 이 선택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네. 네, 요 정도 오프닝만 해도 대부분 박수를 쳐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구매하고 오신 여기 이 책의 제목 감으로 하는 브랜딩. 도대체 왜 감으로 브랜딩을 하면 안 될까? 막막하잖아요. 첫 번째는 생성 AI 때문입니다. 도대체 얘가 어떤 짓을 했기 때문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2025년 구미 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려요. 저건 제가 진행하는 그 쇼에 얘가 러닝톰이거든? 러닝톰이 얘가 출연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 방송사가 뭘 만들었어야 됐냐면 3D로 영상 만드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2개의 3D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짜잔! 얘 하나랑 얘가 1번입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1번하고 2번 중에 사람이 만든 게 어떤 걸까요? 1번. 둘 다 사람이 만든 거지. 그런데 1번은 3D 기술을 가지고 전문가가 만든 영상입니다. 2번은 AI로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집중력이 높으세요? 2번. 거보세요. 바로 왜 AI를 써야 되느냐, 감으로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스킬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정도 스킬을 익히기까지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리는데 이 오래 걸리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EBS의 컬렉션 취미는 과학이라는 거에 나온 거예요. 알파고 아시죠? 이게 바둑하는데 알파고가 몇 판 만에 이세돌을 이겼는지 혹시 아세요? 몇 판 만에? 아니야. 처음에는 4번 만에. 이세돌이가 이긴 거죠. 이세돌이 이겼지. 그러니까 A 알파고가 4판 만에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그때 어떤 미션을 줬냐면 이 AI한테 이세돌을 이겨 라고 하니까 이세돌이 했던 것만 연습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4번 만에부터는 이세돌을 이겼어요. 자, 그런데 얘가 저 프롬프트는 얘가 명령어예요. AI한테 바둑의 이론을 학습시켜요. 며칠 나면 이긴다 이런 기본적인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얘한테 준 명령이 무조건 이겨야. 그랬더니 얘가 3일 동안 490만 판을 돌대. 셀프 대국으로. 그러니까 490만 판은 인간으로 따지면
1000년 이상이야. 1000년. 1000일이 아니라 1000년 이상.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보면 AI의 3일은 인간의 1000년 이상이다. 왜 가물하면 안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시간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잖아. 그런데 AI의 시간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냥 가물하면 안 되고 AI를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제 확 와닿지 않으세요? 결국 우리가 감으로 고공분투할 때 AI는 콘텐츠를 자동 생산하고 분석까지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 이유, 여기 가물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지. 아까는 계속 AI 때문이고 디지털 평판 때문입니다. 디지털 평판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혹시 구글에서 여러분 검색해 본 적 있으세요? 무섭죠? 안 나올까봐? 아니면 이상한 게 나올까봐? 안 나올까봐? 그냥 예측한 그대로요. 안 나와. 어지간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지만 매우 효과적인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검색 결과가 세상이 여러분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피하고 싶지만 진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색해서 내가 안 나오면 우리 대부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 그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잖아. 그럼 그거 하나밖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리스크인지 아시겠죠? 시스코가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5년의 삶에서 우리잖아 지금. 저걸 한 2017년인가에 발표했을 거예요. 여기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이제 읽고 쓰기 능력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코딩. 그런데 AI는 코딩 중이에요. 그죠? 이것도 안 맞아 지금. 그리고 디지털에 비춰진 모습을 페르소나라고 표현해요. 이 페르소나가 실제 나보다 더 가치 있게 매겨지는 세상이다. 그래서 페르소나 브랜딩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디지털에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는 브랜딩해야 된다.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디지털에서 보여준 행동이 인적사항보다 중요하게 될 거다. 결국 데이터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신용정보를 대신하게 된다. 신용정보, 우리는 신용정보 어디에서 좋아해줘요? 은행, 그러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게 돈 없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신용도 나쁘게 평가를 하냐고, 그쵸? 근데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당신의 데이터가 곧 당신이다. 결국 나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디지털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는 거랑 똑같이 생각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마케팅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생성 AI도 전부 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활용되는 범위입니다.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 기반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재생산 확대하는 게 AI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 데이터도 약해진다는 뜻이야. 기존에 많다는 뜻은 얘 AI는 더 강력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퍼스널 브랜딩 아직도 감성이나 감으로 접근하고 계시나요?